안녕하세요. Taking that crown from you. I ain't worried about you. I ain't here to make friends. Yeah. I ain't never slowing down. Keep on going till I'm found. No, I'm never slowing down cause we're blowing up now. No, I'm never slowing down cause we're blowing up.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치입니다. 오늘은 하나팬이라면 절대 그냥 못 넘길 이야기, 다시 돌아온 요나단 페라자 스카우팅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한 시즌 뛰고 떠났던 페라자인데 떠났더니 미국 마이너리그 트리플 A를 말 그대로 폭격하고 돌아왔습니다. 2024년 하나에서 뛸 때는 솔직히 평가가 엇갈렸었죠. 전반기에는 너무 잘했는데 후반기에는 조금 부진했고 무엇보다 수비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후반기 타격 부진과 부상, 수비 문제가 겹쳐져서 한화가 재계약을 포기했고 페라자는 결국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2025년 샌디에고 산하 트리플 A에서 시즌 타율 3할, OPS 9할, 2루타 40개 이상을 기록하면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페라자는 왔다 갔다 한 외국인 타자일까요? 아니면 2026년 하나 타선을 바꿔놓을 키플레이어일까요? 오늘 영상에서 전부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2024년 한화에서의 성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페라자는 2024년 한화에서 122경기를 뛰었고 타율 2할 7푼 7리, 21홈런, 72타점, OPS 7할 9푼 5리를 기록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외국인 타자치고 나쁘진 않네 싶은 정도예요. 실제로 홈런 20개 넘게 치고 OPS도 8할에 가까웠으니까 숫자로만 보면 외국인 타자치고 나쁘지 않네 싶은 정도긴 해요. 근데 문제는 내용이었습니다. 2024년 전반기 페라자는 솔직히 진짜 잘했어요. 타율 2할 9푼에 OPS 8할 5푼 정도를 찍으면서 중심 타선 역할을 확실히 해줬고 클러치 상황에서는 홈런도 나왔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명상 홈런. 하나 팬들은 이 정도면 미쳤는데? 라고 생각할 만한 퍼포먼스였습니다. 근데 후반기로 가면서 급격하게 무너졌습니다. 일단 타율이 2할 6푼대로 떨어지고 변화구 대처가 안 되면서 헛스윙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순간에 침묵하는 장면이 반복됐고 KBO 투수들이 페라자를 완벽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바깥쪽 슬라이더와 체인지업 패턴에 계속 당했고 적응을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수비. 솔직히 말해서 타격보다 심각했던 건 수비였어요. 타구 판단이 불안했고 공 날아오는 궤적을 못 잡는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공을 쫓는 과정에서 위험한 플레이도 나왔고요. 특히 류현진이 마운드에 올라간 경기에서 불안한 외야 수비가 나오면 그게 바로 실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꽤나 많았습니다. 하나 입장에서, 아니 모든 팀이 마찬가지겠지만 외국인 타자는 공격도 잘해야 되고 수비도 안정적으로 해줘야 되고 이 두 개가 기본 조건인데 페라자는 공격은 해주지만 수비에서 팀을 흔드는 장면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은 하나 프런트 입장에서는 재계약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리스크가 큰 선수로 분류를 했겠죠. 결국 하나는 재계약을 포기했고 페라자는 미국 재도전을 선택하게 됩니다. 페라자가 간 곳은 김하성 선수가 뛰었던 샌디에고 파드리스, 산하에 있는 트리플 A 엘파소 치와와스입니다. 치와와. 여기는 그냥 마이너 팀이 아니에요. 트리플 A는 메이저리그 바로 아래 단계고 여기서 잘하면 바로 메이저리그 콜업 대기 명단이 되는 곳이고요. 쉽게 말해서 메이저리그 확장 로스터에 후보 선수들이 모여있는 리그입니다. 그리고 2025년 페라자는 여기서 한마디로 씹어먹었습니다. 2025년 트리플 A 성적 126경기 출장, 타율 3할 7리, 166안타, 19홈런, 102타점, 2루타 42개, 그리고 OPS 9할 1푼 8리.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트리플 A에서 OPS 9할 넘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2루타 42개는 리그 최상위권 수치입니다. 1등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특히 이렇게 많은 2루타 개수는 뭘 의미하냐면 공 맞히는 질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이게 단타가 아니라 면을 맞히는 질 좋은 타구를 양산한다는 뜻이고, 파워가 소위 말하는 뭐 선풍기 뻥파워 이런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파워라는 거예요. KBO 시절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타율이 3푼 이상 올랐고 OPS는 거의 1할 2푼 올랐습니다. 특히 출루율이 크게 개선됐는데 이건 선구안이 좋아졌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진 비율도 줄었습니다. KBO 때는 삼진이 좀 많았는데 트리플 A에서는 컨택 능력이 확실히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트리플 A가 예전에는 KBO보다 뭐 한 수 아래다 뭐 이런 의견도 많았는데, 요새는 뭐 KBO 수준이 트리플 A보다 낮다고 평가하는 분들이 당연히 더 많더라고요. 뭐 유튜브에서도 윤성민 선수가 나와서 말하는 거 보니까 트리플 A를 갔더니 우투수가 100마일을 던지고 있길래 옆에를 보니 좌투수인 쟤도 100마일 던지고 있더라. 쟤도 100마일 던지고 쟤도 100마일 던지고 심지어 제구도 되더라. 이런 썰을 풀던데 얼마나 빡센 투수들이 많이 모여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런 리그에서 페라자는 1년 동안 풀타임으로 뛰면서 미친 퍼포먼스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적을 바탕으로 2026년 하나와 재계약에 성공했습니다. 트리플 A를 폭격한 타자와 재계약이라는 건 하나가 페라자를 선택함과 동시에 페라자 또한 KBO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페라자가 어떤 타자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페라자의 가장 큰 무기는 우리의 롯데 레이에스처럼 스위치 히터라는 점입니다. 좌타석에서도 치고 우타석에서도 치고, 이게 얼마나 큰 장점이냐면 KBO 감독들의 최고의 놀이, 좌우 놀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감독이 좌투수를 꺼내도 우투수를 꺼내도 페라자는 유리한 타석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라자가 2루타를 많이 치는 모습을 보면 8, 9의 승부처에서 한화에게 엄청난 이점을 줍니다. 주자가 1루에만 있어도 홈까지 들어올 수 있는 타구라는 거예요. 실제로 2025년 트리플 A에서도 좌타석, 우타석 모두에서 OPS 8할 5푼 이상을 기록했고, 어느 쪽으로 서도 안정적이라는 뜻이죠 이건. 페라자는 홈런만 노리는 거포도 아니고 컨택만 하는 똑딱이도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파워형 중장거리 스위치 히터예요. 좌중간 찍고 우중간 찍고 2루타 머신. 한화에서 얼마나 좋아할지 벌써 기대가 되는 타입입니다. 올해 문현빈 선수가 많이 해줬던 그런 역할에 홈런 파워까지 기대하고 있는 거죠. 타구 분포를 보면 중견수 방향보다는 좌중간 우중간 타구가 많이 갔습니다. 이게 바로 2루타가 많이 나오는 이유예요. 페라자는 초구부터 적극적으로 스윙하는 타입은 아니고 오히려 카운트를 끌고 가면서 자기 공을 기다리는 스타일입니다. 트리플 A에서 출루율이 3할 7푼 8리였는데 이건 볼넷도 꽤나 많이 골라냈다는 뜻이고 선구안이 좋아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유리한 카운트에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시원하게 스윙합니다. 투볼이나 쓰리볼 원스트라이크 같은 타자 카운트에서는 장타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전히 바깥쪽으로 빠지는 슬라이더나 체인지업에 약하다는 평가가 있고, KBO 시절에도 그랬듯이 트리플 A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보인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한번 슬럼프에 빠지면 쉽게 안 올라옵니다. 2024년 후반기가 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개선됐겠지만 그렇다고 삼진이 적은 편은 또 아니에요. 이 약점들이 2026년에도 여전히 관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조금 슬픈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수비 얘기를 해야겠죠. 이게 2024년 한화가 재계약을 안 한 가장 큰 이유였으니까요.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페라자는 수비로 플러스를 주는 선수가 아닙니다. 메이저급은 당연히 아니고 KBO 상급도 아니에요. 중위권도 아니고 평범해서 아쉬움 사이,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리그에서 뛰면서 수비력이 향상됐다고는 하지만 페라자의 아쉬운 수비를 이미 너무 많이 본 한화 팬들에게 과연 얼마나 설득력 있는 수비력일지 지켜봐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2024년 한화에서 좌익수, 우익수를 주로 봤는데 타구 판단이나 루트 선택, 어깨 강도 모두 부족했고요. 올 시즌 트리플 A에서도 주로 우익수로 뛰면서 수비율 97.8%를 기록하긴 했는데 이건 꽤나 괜찮은 수치긴 하지만 좌익수로는 또 72이닝 동안 2번의 실책을 기록하면서 이건 뭐 우익수를 하고 싶다는 의지를 강하게 어필한 것 같습니다. 페라자는 좌익수, 우익수 코너 수비에 두고 타격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용병입니다.
다행인 점은 한화가 2026년 외야 구성을 할 때 문현빈, 이진영, 이원석 같은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중견수에 뛰는 선수가 페라자의 코너 수비까지 좀 커버를 해주길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루는 발이 엄청 빠른 편은 아니지만 센스는 있는 편이고 2024년 한화에서도 도루를 4개 정도 기록을 했고 뭐 공격적인 주루 시도도 가끔 하고요. 완전히 느린 거포 타입은 아닌 거고 2루타가 많이 나오는 것도 주루가 뒷받침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2026년 한화 타선을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핵심 멤버로는 문현빈, 페라자, 노시환, 강백호, 최은성, 이 조합은 네임드만으로는 리그 최강 중심 타선 후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예상 타수는 사실 저는 1번에 문현빈 선수를 넣어봤는데 1번 문현빈, 2번 강백호, 3번 페라자, 4번 노시환, 5번 최은성, 6번 하주석, 7번에 이원석, 이진영, 8번 최재훈, 9번 심우준. 뭐 중견수가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솔직히 이 타선 지금 상대 투수 입장에서는 지옥의 라인업이죠. 사실 캐세라세라 선수가 타격도 괜찮고 출루율도 좋고 공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8번 연결도 나쁘지 않거든요. 투수가 쉴 타순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1번부터 6번까지가 미쳤습니다. 문현빈, 강백호, 페라자, 노시환, 최은성, 그리고 한국 시리즈나 플레이오프를 보면 하주석 선수까지 무려 6명이 연속으로 나오면 한 이닝에 3, 4점 뽑아내는 게 일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는 주전 라인업에 뭐 계약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 손아섭, 이도윤, 황영묵, 이진영, 뭐 후보도 좋고 진짜 뎁스가 정말 두껍습니다. 페라자가 2026년 성공을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초반 적응이 중요합니다. 2024년처럼 전반기에 잘했다고 후반기에 무너지면 안 돼요. 1년 내내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변화구 대처 개선이 유지돼야 됩니다. 트리플A에서 보여준 컨택 능력, 선구안이 KBO에서도 그대로 나와야 돼요. 이미 바깥쪽 변화구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도 그 부분을 분석을 해야 될 거예요. 세 번째로는 수비 포지션을 잘 배치해야 됩니다. 코너 수비로 가야 되는 건 당연하고 하나 코칭 스태프가 적절한 타이밍에 대수비를 넣어주는 걸 좀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리스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KBO 투수들이 또 연구를 할 거예요. 2024년 후반기처럼 바깥쪽 변화구 패턴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비에서 실책이 나오면 팀 분위기가 흔들립니다. 올 시즌 하나는 투수의 팀이었죠. 근데 중요한 경기에서 수비 실책이 나오면 투수들이 흔들리고 경기 결과에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슬럼프 관리예요. 2024년을 보니까 한 번 빠지면 길어지는 타입이라서 슬럼프가 오면 빨리 끌어올려야 됩니다. 제 생각에 페라자가 성공했다고 하려면 타율 2할 8푼, 홈런 25개 이상, 타점 90개 이상, OPS 8할 5푼 이상, 이 정도는 찍어줘야 재계약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30홈런 100타점에 OPS 9할까지 넘기면 그건 대박이고 올 시즌에 삼성 디아즈가 그랬던 것처럼 MVP 후보까지도 가능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페라자는 실패했던 용병이 아닙니다. KBO 찍고 트리플 A 폭격하고 다시 한화로 업그레이드 돼서 금에 환영한 용병입니다. 트리플 A에서 OPS 9할 찍은 건 검증이 된 거고 스위치 히터라는 무기는 한화 타선에 엄청난 옵션을 줍니다. 그리고 파워형 중장거리 타자라는 스타일도 한화에 딱 필요한 타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기대는 당연히 안 하시겠지만 수비까지 기대하면 굉장히 실망할 수 있습니다. 수비는 팀에서 커버해주고 페라자는 타격에만 집중하게 하는 김경문 감독의 전술이 정말 중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과연 2026년 한화 타선은 99년 다이너마이트 타선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문현빈, 강백호, 노시환, 페라자, 최은성, 이 조합이 폭발하면 진짜 다이너마이트 그 자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